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을 여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도 뭐 안 받아주면 끝인 그런 상황이라서 뭐 여당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게 좀 현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그냥 보수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승복을 하겠다, 이것을 과연 지지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근데 그마저도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의구심에, 국민적 의구심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헌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라고 또 보는 척이라도 했을까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어떤 여당의 목소리에 헌재도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헌재가 목소리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든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만약에 인용됐다고 이제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이제 승복을 하더라도 이제 내란죄 형사소송 재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몇몇 법조인들 해석이 있어요.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지금 생략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법원은 형사소송법을 생략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 증거 채택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 결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그런 혼란상이 발생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서 탄핵 인용에 불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란죄 무죄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이제 가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기에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수정당이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절차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내란죄의 유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탄핵 소추 의견서를 봤을 때 근거에 내란죄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또 내란죄를 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형사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전 헌재가 사실 형사재판의 그 내란죄가 판단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 이분들이 형사 검찰 조서에서는 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들은 또 검찰 조서에 진술했던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품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여당으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을 여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도 뭐 안 받아주면 끝인 그런 상황이라서 여당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게 좀 현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그냥 보수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승복을 하겠다, 이것을 과연 지지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근데 그마저도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의구심에 국민적 의구심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헌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라고 또 보는 척이라도 했을까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이라든지 어떤 증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런 공정성이라든지 절차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뭐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회의를 할 때라도 좀 의식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어떤 여당의 목소리에 헌재도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헌재가 목소리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조기 대선 제가 얘기 뭐 갑자기 지금 말씀 중에 생각났는데 헌재가 지난 1월 달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말한 적이 있어요. 언론 브리핑에서. 아니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본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인데 국민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여론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여론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방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자꾸 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든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선 사실 조기 대선 얘기를 좀 꺼리는 분위기도 좀 있지만 아무튼 절반 이상의 확률이잖아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